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차놀자입니다. 오늘은 우버에 투자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자동차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기업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우버의 주가를 보면 정말 급등했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 최근 한 유명 투자자가 거대한 돈을 넣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입니다. 그는 본인의 투자 회사인 퍼싱 스퀘어 캐피털을 통해 우버에 대한 대규모 지분 투자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X를 통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버는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지금이야말로 드물게 저평가된 대형주다. 추가로 이런 말도 했어요. 우버의 CEO 리더십 아래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했고 앞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갈 거라고요.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우버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에크먼 효과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때 우버의 주가는 급등하여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 우버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유가 많은데 먼저 일단 빌 에크먼은 누구인가를 말씀드릴게요. 빌 에크먼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의 구조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기에서 중기 수익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즉 우버에 장기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버의 수익성과 밸류가 단기 매매에 적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 매매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우버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봐요. 핵심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버는 자체 기술력이 없다. 우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위에 얹힌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없죠. 지도기술? 없죠. 심지어 뭐 결제 시스템? 파트너사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우버는 플랫폼 최상단에 있지만 실제 기술 인프라는 남의 것을 사용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시장에 있어서 우버는 기술을 포기한 상태죠. 2020년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인 ATG를 오로라에 매각했어요. 이는 회사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를 포기하고 단기 생존과 비용 절감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요. 두 번째,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에 성공하면 우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 생각과 답은 단순합니다. 살아남기 힘들다. 자, 구조부터 다시 볼게요. 우버는 어떤 회사인가요? 차량 없습니다. 기술 없습니다. 플랫폼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앱 하나가 전부죠. 이 구조는 지금까지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내놓으려는 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세상, 즉 우버 같은 중개자를 아예 없애는 방식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게 뭐가 다르냐? 테슬라는 차량을 직접 생산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며 OTA로 업데이트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슈퍼컴퓨터로 학습을 반복하고 거점까지 수직 통합하며 심지어 스타링크로 인터넷까지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로보택시가 아닙니다. 운송업계의 완전 자동화 공급망이에요. 그럼 우버는? 우버는 위에 열거한 능력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죠. 만약 테슬라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돌아가면 우버가 제공하는 유일한 가치, 사람을 연결하는 앱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독립성이에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이터까지 수익화를 전부 자기 주머니로 가져갈 수 있어요. 반면 우버는 데이터는 남의 거고 수익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버의 진짜 문제는 확장할수록 불리한 구조예요. 테슬라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고 데이터가 쌓여서 자율주행이 정밀해집니다. 즉, 규모가 경제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버는 운전자를 늘릴수록 인건비가 늘고 자율주행 차를 쓰려고 해도 외부 기술에 의존해야 하며 자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확장하면 할수록 기술 사용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나락가는 구조인 거죠.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 우버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성장 가능성은 급격히 닫힐 겁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이 미래엔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운이 없던 비즈니스 모델. 우버는 2009년에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을 창출한 개척자이죠.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는 트렌드가 본격화된 이후 우버는 점점 혁신보다는 생존주의 전략으로 전환했어요. 만약 우버가 풍부한 자본 유동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율주행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은 웨이모 정도의 기술은 갖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물 건너갔죠. 우버는 이제 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했고
그 결과 미래 핵심 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수익성과 수수료 기반의 모델에 의존하고 있어요. 결론. 우버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핵심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술력 없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개선이 단기적입니다. 세 번째, 경쟁자들, 테슬라 웨이모, 기술도 있고 플랫폼 확장 능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버는 불안한 플랫폼 사업자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플랫폼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중간에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만 해줘도 돈이 됐어요. 우버도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랫폼 그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택시를 부르면 우버 같은 중간 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차량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굳이 우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고 고객을 태우고 돈을 받고 자기 충전소로 돌아가고 주차하고 청소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순간 우버는 굳이 필요 없는 중간 관리자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술 없는 플랫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비슷한 출발선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존도 처음엔 단순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대한 유통 중개 업체였죠. 하지만 지금 아마존은 어떤가요? 자체 물류 네트워크,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술 기업, 로보틱 창고 시스템, 플랫폼이 기술을 품었고 이젠 플랫폼보다 기술이 아마존의 본질이 됐습니다. 기술 기업이 플랫폼까지 흡수한 사례도 있어요. 애플은 출발부터 기술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TV, 애플페이까지 자체 생태계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플랫폼 사업자가 됐죠. 기술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이 다시 기술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이중 잠금 장치처럼 끈끈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반면에 우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한 겹도 없습니다. 이 말은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라고 봐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면 우버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중간자 위치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버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곧 미래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니까요. 근데 방향을 보세요.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우버는 플랫폼의 전설이었죠. 하지만 기술의 시대엔 그 플랫폼 위에 뿌리내릴 기술이 없으면 그건 모래성이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기술을 가진 플랫폼이냐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10년의 방향이고 단단한 기업의 근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관련된 사업에서 분석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